회피형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첫 번째는 그들이 침묵을 갑옷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 강하고 차분하며 상처받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통제력 이면에는 엄청난 혼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침묵은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평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버텨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느끼는지,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 통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정작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 뒤에 숨어 마주하기 두려운 그 감정들을 시간이 무뎌지게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위험이라고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면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나를 아프게 할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들켜버리는 그 끔찍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남자들이 입을 닫고 잠수를 탈 때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차분함 속에 가려진 내면의 혼란, 그리고 그의 침묵이 당신에 대한 감정보다는 그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더 많이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지금 이거 감당 안 돼. 그냥 사라지고 싶어. 회피형이 침묵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단순한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일단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갈등이든, 격해진 감정이든, 친밀감에 대한 요구든, 혹은 솔직해져야 하는 순간이든, 무엇이 침묵을 유발했든 간에 그들의 신경계는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상황에 참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잠수를 탈지, 이 침묵으로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 모드에 돌입해 있으며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바로 관계에서의 단절인 것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는 이렇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관계가 아닌 철저한 고독 속에서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 함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당신에게 손을 뻗는 것은 그들의 본능에 어긋납니다.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본능입니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잠수나 침묵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어떤 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감정적인 폭풍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발버둥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침묵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고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언제쯤 연락을 다시 할지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이성적이거나 앞뒤가 맞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서적인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뿐이며 침묵은 그들의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아온 바에 따르면 이 도망치고 싶은 패닉 상태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립니다. 당신에 대한 애정, 침묵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연인이 되고 싶은 그들 자신의 바람조차도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오직 나 이거 감당 못해, 일단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입을 열면 내 진짜 속마음을 들킬 것 같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회피형이 왜 입을 다무는지에 대해 많은 여성분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감정의 노출을 의미하고 침묵은 감정적인 안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연락을 다시 해볼까 고민할 때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장 큰 생각은 지금 연락하면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몰라. 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끼어들어 입을 여는 순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봐,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애써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갈망을 드러내게 될까봐 겁을 냅니다. 이 두려움의 기저에는 통제권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알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으며 아주 괜찮은 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의 약점이 불쑥 튀어나올 위험이 생깁니다. 눈물을 보일 수도 있고 겁이 난다고 고백하게 될 수도 있으며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털어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애써 꾸며낸 완벽하고 차분한 모습이 아닌 진짜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조차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둬버립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거나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매시간은 취약함 대신 방어를, 친밀감 대신 안전을, 진솔한 표현 대신 통제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이 비록 관계를 망가뜨릴지라도 그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수년간 지켜본 결과 자신의 취약함이 무심코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이 증상은 갈등이 있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가장 심해집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는 잘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진지해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진지한 대화는 방어막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어막을 내린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채 발가벗겨질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들이 실수로 속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방어막이 쳐졌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 그녀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날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잠수를 타는 동안 회피형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내적 갈등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는 안 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날 떠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당신이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화내지 마. 하지만 내가 다시 다가갈 준비가 됐을 때 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날 포기하지 마. 이런 심리죠. 이 모순이 바로 회피형의 마음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며 침묵하는 동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모순적인 심리의 핵심은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결과를 꿈꿉니다. 당신이 아무런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감정 없이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공간을 허락해 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따뜻하게 맞아주길 기대합니다. 이 생각은 회피형이 당신의 인내심과 이해심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절대 괜찮을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괜찮아하길 바라고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정작 자신은 마음의 문을 닫았으면서 당신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두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내어주고 돌아오라고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 불가능한 균형을 당신이 어떻게든 맞춰줄 거라는 헛된 희망. 바로 이 희망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뻔뻔하게 잠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말씀드리자면 회피형 남자들도 보통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것, 당신이 일방적인 침묵을 무작정 견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이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공평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그녀에게 못할 짓인 건 아는데 난 지금 당장 도망치고 싶어. 그녀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인지 부조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히 불편하지는 않은 겁니다. 네 번째, 혼자 있을 시간은 필요한데 그녀가 날 떠난다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침묵을 이별의 징후로 해석하며 맘졸이고 있을 때 그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내가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를 타는 동안 발생하는 아주 근본적인 소통의 오류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침묵이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전제 하에 잠시
마음을 추스르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침묵은 버림받은 느낌이거나 관계가 끝나는 불길한 시작처럼 느껴지죠. 그들은 자신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진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만의 시간일 뿐이라는 걸 당신이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반면 당신은 그 침묵이 관계의 끔찍한 파국을 의미한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 오직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만 집중할 뿐 갑작스러운 단절이 당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며 준비가 되면 알아서 돌아올 테니 당신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에 떨며 버림받은 기분으로 밤을 지새우고 관계를 의심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회피형은 잠수를 타기 전에 상대방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일시적인 일이므로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것이죠. 이유 없는 침묵이 당신의 입장에서는 거절, 벌, 혹은 이별 통보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침묵의 의미와 당신이 받아들이는 침묵의 고통 사이에는 거대한 공감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 간극은 거의 좁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회피형 연인을 둔 분들이 겪는 가장 미치고 팔짝 뛸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수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기가 막히게 눈치껏 알아주길 바랍니다.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돌아올 거란 걸 당신이 믿고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구석을 단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내 맘 다 알지?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기대는 너무나 불공평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회피형다운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5번째, 내 감정이 어떤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너무 벅차다는 것만 알아. 많은 여성분들이 회피형의 감정인지 능력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그들은 속으로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견디기 너무 힘들다는 것만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도 부족하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압박감은 느끼지만 그 압박감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그 구체적인 감정의 정체를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속에 뭔가가 꽉 차서 숨이 막히고 불편하니 당장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회피형의 가장 큰 스위치를 켜는 것은 바로 이 감당할 수 없는 벅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오직 이 과부하를 줄이는 데만 집중합니다. 감정적 과부하와 회피라는 심리의 이면에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감정 처리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감정을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고 다스리는 방법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감정이 조금만 격해져도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면 10중 8구 잘 모르겠어 라는 솔직한 대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뿐인 거죠. 이렇게 감정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툭 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뭘 느끼는지 모르니 당신에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숨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결국 잠수는 당신에게 벌을 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해 나오는 무능함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커플을 보면서 회피형 연인의 이 감정적 무지와 벅참이야말로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뭔지 대화로 풀고 싶고 도대체 무엇이 그의 기분을 망쳤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감정적인 폭풍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것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두려는 본능은 대화와 이해를 바라는 당신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6번째,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이 감정들도 알아서 진정될 거야. 입을 꾹 다물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회피형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며 오직 시간과 거리만이 그 감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굴린 얄팍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깊은 신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태풍처럼 여깁니다. 섣불리 나서지 않고 가만히 숨죽여 기다리면 알아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침묵은 마음속 날씨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대피 시간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밑바탕에는 그들의 어린 시절 애착 상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말하면 실망만 돌아왔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처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겉으로 드러내면 위험하고 꾹꾹 눌러 참아야만 안전하다고 배워온 것입니다. 침묵이 감정을 진정시켜줄 거라는 믿음은 결국 회피하는 게 최고다라는 왜곡된 믿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과거의 경험상 도망치는 것이 더 큰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연락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대화하려는 것이므로 스스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가장 의지하고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 정서적으로 차갑게 버림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좁힐 수 없는 차이는 감정을 서로 나누며 풀어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과 혼자 사귀어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피형 남자들은 욱하는 감정을 꾹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옳은 행동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욱해서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막고 감정적인 상태에서 뱉어낼 실수로부터 관계를 보호하는 아주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자기 위안을 합니다. 정작 그 침묵 자체가 상대방의 피를 말리는 가장 큰 폭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말싸움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것보다 피가 마르게 기다리게 하는 게 훨씬 끔찍하다는 걸 모릅니다. 당신은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단 한마디의 대화조차 없는 숨막히는 정적보다는 낫다는 걸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7번째, 제발 지금 나한테 설명하라고 강요하지 마. 당신이 제발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애원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나한테 말하라고 제발 강요 좀 하지 마라는 생각만이 필사적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은 곧 숨막히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압박은 곧 모든 시스템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똑바로 설명해보라는 그 기대조차도 이미 터질 것 같은 그들의 머릿속에 더 큰 짐을 얻는 꼴이 됩니다. 왜 자신이 입을 닫아야만 하는지 해명하고 변명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침묵의 기간을 기약 없이 더 늘려버리고 싶어집니다. 회피형의 심리를 파헤쳐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설명해보라는 요구는 그들에게 마치 취조를 당하거나 통제받거나 조종당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대화의 요구조차도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경계는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을 억지로 파헤치려 한다는 느낌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묻는 당신의 말은 그들에게는 아직 무장 해제할 준비도 안 됐는데 억지로 옷을 벗기려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할수록 그들은 본능적으로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압박감을 느낄수록 그들은 살기 위해 더 철저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미칠 것 같아 답을 원하게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누구 하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이 끔찍한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보아온 바에 따르면 회피형과의 관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상대방은 이 답답한 소통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회피형은 대화하라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요구는 모두 정당하지만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을 때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한, 즉 그가 조금이라도 빨리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이 처음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존중해주지 않는 한 누군가 한 명이 지쳐 떠날 때까지 이 지옥 같은 패턴은 계속됩니다. 8번째, 내가 연락 끄는 거 눈치챘겠지? 잠수 타는 회피형에 대해 많은 여성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조차도 사실은 정서적으로 관심받고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 한편에는 내가 사라진 거 그녀가 알아챘을까 하는 찌질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먼저 연락을 끊고 철저히 남이 되려 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에게 자신이 아주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도망치면서도 상대가 나를 찾기를 바라는
이 역겨운 모순, 이것이 바로 회피형의 본질입니다. 이런 마음의 기저에는 약점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하고는 싶지만 자신이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노력을 들이기는 싫은 겁니다. 어디야? 보고 싶어라고 당신이 먼저 매달리는 문자를 보내면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자신의 빈자리에도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면 혹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건가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을 닫고 있는 시간 동안 속으로는 당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겉보기처럼 당신에게 완전히 정을 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할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렸는지 머리를 굴리며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길 바라지만 또 너무 화가 나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버릴 만큼 너무 내버려 두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정신적 에너지는 당신에게 쏠려 있는 셈입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끊어낸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 때문에 일부 회피형들은 잠수를 타는 와중에도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몰래 염탐하거나 친구들에게 당신 안부를 묻거나 잘 지내? 같은 의미 없는 찔러보기식 문자를 보내 당신의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정작 당신과 제대로 대화하는 건 피하면서도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의 끈은 질척하게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심보입니다. 완전히 끝내지는 않으면서 적당히 거리는 유지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죠. 9번째, 내 기분이 풀리면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반겨주겠지? 잠수 타는 회피형의 머릿속에 가득 찬 가장 뻔뻔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내가 준비됐을 때 그녀가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면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겉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당신의 인내심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추슬러지고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신이 활짝 웃으며 받아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을 정리했을지도 모른다거나 이 지긋지긋한 잠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거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차갑게 닫힌 문만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은 조금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개차반처럼 굴어도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오만함의 기저에는 당신을 아주 당연하고 만만한 호구로 여기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도 당신이 참고 기다려 주었으니까요. 당신이 이해해주고 그들의 못된 습관을 다 받아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다리는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당신이 얌전히 기다려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여태껏 다 받아주면서 만들어진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지독한 특권 의식일 뿐입니다. 회피형들이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는지 바로 이 생각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도 참아줬기 때문에 자신의 잦은 잠수가 이별의 사유가 될 거라곤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신의 사랑과 인내심이 끝이 없다고 믿었고 아무리 오랫동안 입을 닫고 이런 미친 짓을 수백 번 반복해도 당신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폭발해 미련 없이 떠나거나 더 이상 이기적인 행동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굳은 전제 하에 마음대로 행동해왔으니까요.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돌아가면 네가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는 이 오만한 착각 덕분에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마음 편히 기나긴 잠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락을 씹는 이 행동 때문에 당신과 정말 끝날 수도 있다고 믿었다면 벌벌 떨며 진작에 연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기다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란 심각한 걱정 없이 자기 멋대로 시간을 끌고 또 끄는 것입니다. 10번째, 나 대체 왜 이러지? 나 진짜 비정상인가? 당신이 그들의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 역시 나 대체 왜 이따위로 굴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에 대해 스스로 깊은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 수치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그게 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로 잘 풀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당장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방어 본능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치심의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도망친 스스로가 쓰레기 같아 자괴감이 들고 그 자괴감 때문에 더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니 또다시 회피해버리는 끔찍한 굴레 말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심리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회피형에게 수치심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감정입니다. 스스로의 찌질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질 때 그 수치심은 그들이 침묵을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 압박감 덩어리에 또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입을 닫아버린 것에 대한 수치심이 그 침묵을 끝도 없이 길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처음에 받았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수치심까지 몽땅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깟 스트레스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숨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수치심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감정의 굴레가 그들을 더 깊고 깊은 동굴 속으로 파묻히게 만듭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건 알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 환장할 노릇이 바로 회피형 패턴의 가장 끔찍한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지금 비겁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거기에 대해 죄책감도 느낍니다. 다음에는 잘해봐야겠다고 속으로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성과 죄책감은 절대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새겨진 방어 본능이 이성적인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뻔히 다 보이면서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지옥에 갇힌 셈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무력감과 수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수치심의 굴레는 그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 미칠 지경일 때조차 끝끝내 용기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잠수 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연락을 다시 하는 것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원래 싸웠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찌질하게 숨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그 긴 시간까지 한꺼번에 변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수치심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꺾는 거대한 벽이 되어 하루하루 입을 닫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높고 견고해집니다.